더불어민주당의 민영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저지 및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살리는 일에 애를 써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기관의 혁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들도 함부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하고 나면 이 공공자산 그리고 국유재산을 산 곳은 어디냐, 또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이것을 사고 특혜를 받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YTN 준공영방송에 대한 매각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강력히 저지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모두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성인데 공공성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공공성이 뒤흔들려진다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우린 이를 저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회의원 중에서는 기재부, 기재위, 우리 신동근 간사님을 비롯해서 기재위에 우리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또 고영진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왔고요. 과방위에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산자위에 이동주 의원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위에 우리 김원희 의원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정무위에 민병덕 의원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환노위에 이수진 의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성 강화를 만들어 나가고 민영화 저지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공공기관의 우리 그 노조 위원장님들 함께해 주셨는데, 그 입장을 듣고 저희들의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정입니다. 앞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셨듯이 우리 연맹 내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재산을 매각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공공자산들을 매각함으로써 그 배불리는 것은 재벌들을 배불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를 재벌들에게 아주 저리로 매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올고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공공연맹 내에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명 피해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엄중히 좀 살피셔서 절대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위원장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강철입니다.
이제 선교위원장님께서 이미 자산 매각의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자산 매각하면 이것이 재벌과 해외 자본들의 배불리기로 관철되어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얘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공공운수 노조의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서 공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금 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그리고 2018년에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김영균 노동자를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동안 힘을 쏘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6개월 동안 해온 일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 공공기관을 축소하겠다,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력을 줄이고 거기에 돈을 줄이겠다, 자산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겠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참사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지난 철도에서는 지난 며칠 전 일하다가 노동자가 열차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철도노조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안전인력 충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잘라먹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 국민의 필수 서비스 업무를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걸 지켜나가면서 일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 공공운수 노조는 정부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10만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노련의 상임부위원장 장종윤입니다. 지금 공기업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기업 이 주기가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와는 아주 다르게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단사마다 또 회사마다 그 안에 대해서 계획을 내니까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단사에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냈다고 합니다. 이 자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에서 여러 번 보셨겠고 오늘 또 이 성명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석유공사가 그랬고 또 지금 오리역에 있는 LH 이 사업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만 해도 2,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또 사옥을 팔면 또 다른 사옥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는 또 새로 지어야 하는 건지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도 또한 같이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여러분들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LH 사옥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번에 중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공공노련도 이런 부동산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 이 부동산 매각 정책에 대해서 강렬히 저희들도 앞에 앞장서서 막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공공 부분의 인프라, 특히 금융 쪽에는 정책금융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공공기관을 가지고 정책금융기관들 구조조정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으로 이관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공공산업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국민들과 이런 잘못된 정책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입니다. 공공부문의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파티에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자본과 재벌의 공공부분 자산을 매각한 파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관통하는 시기에 의료계의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력 감축과 그리고 자산 매각이라는 것에 또 내돌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서민과 국민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 민영화 그리고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결국은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나갈 것입니다. 양대 노총과 함께 끝까지 내 곁에 든든한 공공의료를 만들기에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재의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입니다.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독단적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내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 매각 방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조 8,910억 원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 6,940억 원 규모의 출자 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합하면 총 22조 5,850억 원 규모다. 매각 계획안에는 강남, 서초, 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 부지 등 수백억 원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과 앞선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측되는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분당에는 약 5천억 상당입니다. 매각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들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9년이 흐른 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고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로 빚더미에 오른 석유공사가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필수 자산인 사옥을 팔고 재임대해 585억의 손해를 본 사례를 보면 획기적이고 일방적인 자산 매각 방안의 폐해를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이 세운 자산회사에 돌아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 없는 주가 급락, 그리고 김진태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의 금융위기인 지금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청사 면적 재조정은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계획으로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과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성과 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 매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임기 내의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국회에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 제출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기재부 공운위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회,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2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일동.